정보화 시대에 우리 각자는 매일 옛날 사람들의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배에 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현대인의 사고 깊이는 옛날 사람들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접하는 정보의 양은 방대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믿고 가짜 지식으로 가득 참찬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보시고 여가 시간이 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세요. 저는 단언컨대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옛 현인들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어난 사람과 잠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세상의 기본 법칙을 꿰뚫어 보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 깨달음을 얻으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운영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듣고 보는 것들은 사실 모두 함정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인의와 도덕입니다. 이는 장엄하고 화려하며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실용적인 것으로 당신이 안정된 삶을 꾸리고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오직 비밀스러운 그룹 내에서만 논의되어야 하며 널리 퍼뜨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의 도덕은 형식일 뿐이고 두 번째 시스템의 이익이 바로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접하는 지식의 대부분은 첫 번째 시스템의 형식적인 규칙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항상 이익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스템의 이익 규칙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첫 번째 시스템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두 번째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반짝이는 도덕의 옷을 입고 그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도덕 규칙은 모두가 입으로 말하지만 이익 규칙은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그러므로 절대 첫 번째 시스템에 현혹되지 말고 두 번째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단지 함정일 뿐 그것을 안정된 삶을 꾸리고 성공하며 명성을 얻는 방법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각 개인의 행동을 명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두 번째 시스템, 즉 이익 분석법에 근거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이익이야말로 인류 활동을 이끄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익 분석법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먼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짐이 많고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 로비에서 제 친구는 짐을 들어주는 직원에게 몰래 팁으로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직원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고 여행 일정부터 짐 정리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말하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익 외에 다른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돈은 가장 좋은 표현 방식입니다. 5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듣기 좋은 말 10마디를 하거나 일부러 친한 척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 분석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익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유일한 것인가요?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가치 교환이라는 네 글자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두 번째 규칙의 이익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첫 번째 규칙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양측의 도덕적, 인의적 관계는 단지 가식적인 응대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지만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차게 발전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익이야말로 인간 행동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말할 수는 없고 행동으로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 두 가지 규칙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아마도 두 사람 사이의 규칙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예의 같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형식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로써 첫 번째 규칙이 형성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람이 너무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첫 번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치 공자와 동시대 인물인 귀곡자는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왜 공자처럼 칭송받지 못했을까요? 그의 이론은 두 번째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리기에는 부적합하고 사용하기에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꿰뚫어 보도에 전부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두 번째 규칙을 암시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만 있을 뿐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말하면 틀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소인배처럼 보이고 많은 소인배들은 군자인 척 애씁니다. 자신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 즉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세 단계로 나뉩니다. 평범하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의 일부 표면적인 것만 파악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이해하려면 직관과 인연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뛰어난 사람들이 가진 인식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허상이지만 실체를 통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이유는 그들이 단지 형식적인 세계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식을 진실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그 사람이 잘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원적이고 저급한 인식은 그저 그 정도일 뿐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우리 각자는 매일 옛날 사람들의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배에 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현대인의 사고 깊이는 옛날 사람들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접하는 정보의 양은 방대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믿고 가짜 지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고수들은 어떻게 무엇이든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표면을 보지 않고 대다수가 보지 못하는 법칙, 원칙, 인간 본성, 그리고 하늘에 대서 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신의 관점을 구축하고 각 개인의 감정, 이익,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결과를 예측합니다. 어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수들은 괴로워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는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출현, 또 변화, 소멸도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정상적인 것이고 다른 점은 단지 시간의 길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거의 무적에 가까울 정도로 강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할 말은 그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식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넘어 우주 전체는 에너지의 현현이며 당신과 저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없으며 오직 높고 낮음만 있을 뿐입니다. 높은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따라서 성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는 사실 시간과 공간의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변화, 즉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 단지 여러 종류의 변화일 뿐이며 모든 변화에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운명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즉 하늘의 도에 대해 명확한 사람이 바로 예언가, 수학자 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지 두 번째 단계일 뿐이며 이해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은 고급 인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첫째,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당신이며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당신 자신과의 싸움, 줄다리기, 대립입니다. 부처도 당신이고 마귀도 당신이며 짐승도 당신이고 사람도 당신입니다. 최종 목표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본질에는 좋고 나쁨도 아름답고 추함도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바로 우주요, 우주가 바로 나입니다. 셋째, 모든 형식은 환상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 당신은 그것이 더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인의 경지는 뒤바뀐 꿈의 공간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공허함이며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이전 비디오인 명나라 시대의 뛰어난 정치가 철학자, 사상가인 왕양명에 대한 내용을 보셨다면 그는 사실 인간의 사고에서 잠재의식과 유사한 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는 만약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변화는 즉시 일어나고 현재의 상황도 즉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행합일에 대해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양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재의식, 즉 일종의 느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책을 읽거나 제 내용을 들어서 얻는 지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알미란 당신이 운전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이며 알과 행동 사이에 시간적 강역이 없습니다. 마치 당신이 나쁜 냄새를 맡으면 즉시 역겨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냄새를 맡자마자 역겨움을 느끼는 것이지 냄새를 맡고 나서 역겨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즉시 그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 보고 나서 좋아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행합일은 방법이 아니며 당신이 아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암과 마음을 통일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양명은 하나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원래 하나이며 같은 사물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때 왼쪽과 오른쪽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에 찔렸을 때 찔리는 행위와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는 같은 사물의 양면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당신의 뇌는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잠재의식, 즉 진정한 알은 반대하며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금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당신은 뇌가 결정권이 없고 잠재의식, 즉 진정한 알미 주인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매우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또는 당신이 달리기를 하고 싶을 때 잠재의식은 즉시 피로감, 지루함, 그리고 인내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인식은 달리기를 미루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누구든지 지행합일의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단지 잠재의식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왕양명이 말한 알미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잠재의식은 단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 개념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의 아뢰야식에 속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자아의식,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가지 의식 외에 7번째 의식을 관리합니다. 6가지 의식 중의 뜻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아임, 즉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며 운동을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아뢰야식의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뢰야식은 인간의 자아의식을 지배하며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과 같은 본성들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선과 악이 있음은 의지의 움직임이며 선을 알고 악을 하는 것은 양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개인의 분별심이 각자의 아상을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선과 악의 상이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당신이 7번째 의식, 즉 아뢰야식이 진정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게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양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명나라 중기의 유명한 사상가인 왕양명은 삶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정화하는 궁극적인 비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양명은 인생에서 각 개인은 많은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온갖 일로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 고향에 모였을 때 모두가 고급 외제차를 몰고 오는데 당신만 1,000만 원에 산 낡은 차를 몰고 왔다고 합시다.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차가 안전하지 않고 엔진이 약하며 내부가 별로고 차 로고가 고급스럽지 않다고 암시합니다. 이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당신이 수억 원짜리 고급차를 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모임은 여전히 그 모임이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사람들인데 왜 2가지 다른 상황에서 당신의 기분은 그렇게 크게 변할까요? 만약 당신이 이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로병사가 가져오는 느낌을 제외하면 당신이 느끼는 기쁨, 슬픔, 미움, 질투, 탐욕과 같은 모든 것은 단지 당신 자신의 마음 상태의 반영일 뿐입니다. 모든 감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망상과 인간의 본심 밖의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의 물질 세계는 하나뿐이지만 각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가 있으며 각 세계는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왕양명의 마음 밖에 사물은 없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다는 바다일 뿐 광대함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달은 달일 뿐 그리움을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정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와 향기는 혹독한 추위에서 온다고 말하지만 매와 향기는 단지 그것이 매화이기 때문에 나는 것뿐입니다. 만약 혹독한 추위가 없다면 매화는 더 이상 매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인간이 만든 장벽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감정 사이를 쉽게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무적의 존재가 되어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장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왕양명은 삶의 진리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색 끝에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태도가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글자의 의미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부모님이 늙어가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행동과 표현이 행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통일체이며 하나가 없어져야 다른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네 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선악이 없지만 한 생각이 움직이면 이미 선악이 생깁니다. 용장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왕양명은 마음속에 잘못이 없는 것이 최고의 도리이며 밖에서 찾을 필요 없이 자신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며 인심과 도심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마음을 닦아 나쁜 생각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의미의 근원이며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힐지 여부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홍수가 하늘을 뒤덮더라도 내 마음만 평안하다면 이 세상은 영원히 안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마음 상태의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으며 나의 어떤 생각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양명 심학의 힘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왕양명이 사실 인간의 생각 속의 잠재의식과 같은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만약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즉시 변화를 일으켜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각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제 내용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합하며 대중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빨리 잘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의 비디오를 보러 가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양명이 용장의 서재에 누워있을 때 그는 내 평생 많은 생각을 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 자신을 이런 상황에 빠뜨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성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더 이상 성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성인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 직접 행동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고 직접 따라하고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극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잠재의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잠재의식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양명은 이것을 무시하고 직접 과정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편법적인 방식입니다. 이 신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게임 속 캐릭터, 즉 AI 캐릭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세계 속의 AI 캐릭터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두 뒤에 있는 실제 플레이어가 미리 설정한 속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이 AI 캐릭터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그의 실제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결코 자신의 설정된 사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오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오늘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왕양명의 문제였고 또한 현재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경물하고 생각하고 수행하더라도 여전히 그 AI 캐릭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AI 캐릭터의 속성은 오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것을 임시로 속성 A라고 부릅시다. 그는 돌파하고 싶고 이 AI 캐릭터의 공격력, 마법력을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 매개 변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매개 변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생각만으로는 매개 변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AI 캐릭터 B가 있다면 그는 성인의 매개 변수를 실행합니다. 즉, 공격력, 마법력이 모두 왕양명의 AI 캐릭터보다 훨씬 높습니다. 왕양명의 상황 타개 방법은 B가 하는 대로 나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의 모든 행동이 B와 같다면 나 자신이 B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슨 마음 수행이 더 필요하고 무슨 경물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것은 즉시 그의 실행 프로그램을 돌파하고 상황을 타개했습니다. 그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견디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B의 행동을 따라했을 때 그의 느낌은 분명히 극도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행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모방 행위를 실행했을 때 그 행위 자체는 캐릭터 A의 매개 변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그렇게 한 후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를 통해 인식의 매개 변수를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암과 바 행동은 원래 하나의 사물의 음양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의 알을 바꾸면 행동도 따라 바뀝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양명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며 또한 구체적인 실행 경로입니다. 인간의 사고 경로는 감각기관에서 뇌로 그리고 뇌에서 왕양명이 말한 암, 즉 잠재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잠재의식의 알이 표현된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단지 뇌 수준의 의식, 즉 6번째 의식, 눈, 귀, 혀, 몸, 뜻에만 의존하여 사물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 훈련해야만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스스로 자신의 사고 설정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행위를 통해 잠재의식의 알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왕양명의 신법은 사실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매개 변수를 돌파하고 운명을 바꾸었을 때 그는 반드시 장자 선종, 도가처럼 세상의 근원을 깨닫고 마음과 물질이 하나이며 만물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체 세계의 운영 법칙을 꿰뚫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재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심학은 인생에서 치트키와 같아서 모든 일이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것처럼 간단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놓고 싶으면 놓고 잡고 싶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